자, 이번 시간은 5단원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자, 되짚어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 삼각형의 이름을 각각 말하시오. 자, 1번 삼각형. 자, 세 변이 있는데 요 표시가 있죠. 이 표시. 자, 짝대기 두 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뭘 나타내는 거죠? 길이가 같다. 요 의미는 요 두 변이 길이가 같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몇 개가 같죠? 두 변이 같죠? 자, 두 변 길이가 같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냐? 길이가 같다는 등변 같다. 변이 같다. 몇 개가? 두 개가. 자, 이 등변 삼각형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2번 삼각형을 보면은 세 변이 있는데 세 변 위에 모두 이 표시가 있죠? 자, 이게 뭘 나타낸다? 길이가 같다. 자, 근데 몇 개가? 세 변 길이가 모두 같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죠. 자,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 이것도 있고 또 어떻게도 정의할 수 있냐면 세 내각의 크기가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 그것도 정삼각형을 나타내는 이것도 있고 또 어떻게도 정의할 수 있냐면 세 내각의 크기가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 그것도 정삼각형을 나타내. 자, 3번에 표시는 없고 어떤 표시가 있냐면 이 부분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나타내는 거다? 직각을 나타내는 거죠. 자, 직각 몇 도? 90도. 직각은 90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은 한 각이 크기가 90도.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붙여준다? 직각삼각형.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각 크기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게 또 두 가지가 더 있죠. 뭐가 있었냐면 예각삼각형 이런 거하고 둔각삼각형 이런 이름이 또 있습니다. 자, 예각삼각형은 어떤 경우?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보다 작은 삼각형. 자, 둔각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삼각형.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냐면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 이런 삼각형이 있다면 이런 삼각형을 둔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하죠. 예각은 세 내각의 크기가 다 90도보다 작은 삼각형. 이런 형태의 삼각형을 얘기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림에서 요 알파벳은 L, L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직선 L과 직선 M이 자, 짝대기 두 개가 그어져 있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게 뭘 나타내는 거다? 기억이 나나요? 자, 요 기호는 평행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평행선. 자, 평행선이 뭐냐?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자, 평행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평면입니다. 자, 평면 도형인데 한 평면에서 어떻게 되는?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얘기합니다. 두 개 아니고 그거보다 많아도 평행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일단 한 평면에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는 직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가 나올 때가 있냐면 두 선분이 평행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이나 자, 선분이 평행하다는 건 뭘까? 자, 한 평면에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 끝으로 뻗어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끝이 없이 뻗어나가는 상태예요. 자, 근데 선분은 뭐죠? 직선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선의 일부분. 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양쪽 끝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 양 끝이 있는 이런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선분. 자, 그러면 두 선분이 평행하다는 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분 AB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 CD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선분 AB하고 선분 CD가 평행하다는 건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비스듬하게 짝대기 두 개. 자, 두 선분이 평행하다는 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선분의 연장선을 만들었을 때, 선분을 양쪽 끝으로 연장선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쭉 뻗어나가게 연장선을 만들어도 그 연장선이 만나지 않는다.
연장해도 만나지 않는다. 그때 선분이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는 건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평행선의 성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평행선이 있으면 어떤 성질이 있을까? 자, 평행선의 성질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동위각. 자, 동위각하고 엇각. 자, 동위각과 엇각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자, 동위각 이건 뭐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엇각,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 자, 이게 뭘까? 자, 일단 직선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지나가게. 이거 직선이에요. 손으로 그려서 이게 삐뚤빼뚤하지만 직선이에요. 직선입니다. 자, 직선 두 개하고 한 직선이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직선하고 이 직선이 만나서 영역을 이 평면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눠줍니다. 4개. 자, 좌표 평면을 생각하면 좀 편해요. 자,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만났어요. 자, 그래서 그냥 편의상 자, 이 영역은 두 직선으로 나눠진 4개의 영역 중에서 오른쪽 위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오른쪽 위. 자, 그 다음에 이 영역은 왼쪽 위. 왼쪽 위. 자, 그 다음에 이 영역은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자, 이 영역은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이렇게 두 직선으로 영역이 나눠졌습니다. 자, 평면이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졌는데 자, 이 부분은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자, 이 영역은 왼쪽 빨간 직선만 보면 됩니다. 왼쪽 위. 자, 요 영역은 왼쪽 아래. 자, 그 다음에 이 영역은 오른쪽 아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두 직선하고 한 직선이 만나서 자, 요 파란 직선으로 나눠지는 4개의 영역. 자, 빨간 직선으로 나눠지는 4개의 영역 이렇게 있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동위각. 같은 위치.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가 동위각. 자, 왼쪽 위, 왼쪽 위. 동위각.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동위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같은 위치에 있는 각. 자, 엇각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엇각은 자, 마찬가지로 두 직선이 있고 한 직선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파란색 직선으로 나눠지는 4개의 영역이 있고 자, 빨간색 직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4개의 영역이 있죠. 자, 이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엇각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 두 직선 요 안쪽에 생기는 각 중에 엇갈린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편의상 번호를 붙일게요. 자, 1번 각, 2번, 3번 각, 4번 각, 5번 각, 6번 각, 7번 각, 8번 각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아까 동위각은 1번하고 5번이 동위각, 4번하고 8번이 동위각, 2번하고 6번이 동위각, 3번하고 7번이 동위각이었죠. 자, 엇각이라고 하는 거는 요 두 직선 안쪽에 생기는 3, 4, 5, 6, 자, 3, 4, 6, 5, 요 4개의 각 중에서 엇갈린 위치는 뭐가 되냐면 이 중에 3번하고 5번이 엇갈린 위치가 됩니다. 자, 3번하고 5번 얘네가 서로 무슨 각이 된다? 엇각이 된다. 엇갈린 위치. 자, 그리고 또 6번하고 4번 이 두 가지가 3번하고 5번, 4번하고 6번이 서로 엇각의 위치에 있습니다. 서로 엇각이라고 얘기합니다. 3번의 엇각은 5번, 5번의 엇각은 3번, 4번의 엇각은 6번, 6번의 엇각은 4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동위각, 엇각 이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행선의 성질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평행선에서는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고 한 직선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만나서 생기는 각. 자, 1번, 2번, 3번, 4번. 그냥 편의상 이렇게 번호 붙이는 거예요.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1번하고 5번 이걸 무슨 각이라고 했죠? 동위각. 자, 같은 위치 1번, 5번은 오른쪽 위. 자, 1번, 5번이 동위각, 4번, 8번이 동위각, 2번, 6번이 동위각, 3번, 7번이 동위각입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떤 성질이 성립이 되냐? 첫 번째, 평행선이 있을 때 자, 한 직선하고 만나서 생기는
동의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이거 숫자 이쪽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샵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자, 이 얘기는 1번하고 5번이 크기가 같고 4번하고 8번 크기가 같고 2번하고 6번 크기가 같고 3번하고 7번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얘기할 수 있냐? 또 엇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엇각의 크기가 같다. 자, 두 번째 성질. 자, 엇각의 크기가 같다. 자, 엇각은 뭐였죠? 3번하고 5번이 엇각이었고 6번하고 4번이 서로 엇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5번 크기가 같고 4번, 6번이 크기가 같다. 이런 두 가지 성질, 동의각의 크기가 같고 엇각 크기가 같다는 이런 성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평행한지 몰랐어. 평행한지 몰랐는데 직선 두 개하고 한 직선이 만났는데 동의각 크기를 재봤어. 재봤더니 얘네 두 개가 같네. 같으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두 직선이 평행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평행한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는 동의각 엇각 크기가 같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 평행한지 몰랐지만 동의각 크기를 재봤더니 같다, 아니면 엇각 크기를 재봤더니 같다, 이런 얘기가 되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같은지, 엇각 크기가 왜 같은지 설명을 좀 또 다시 해볼게요.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어떤 표시를 쓰냐면 이런 표시로 나타냅니다. 두 직선이 있는데 평행하다, 이런 화살표 형태를 이렇게 첨부해서 평행하다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고 한 직선을 만났습니다. 자, 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났는데 이때 자, 요 그림을 기준해서 생각하면은 자, 1번하고 3번 각 크기는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1번하고 3번. 자, 1번하고 3번은 같아요. 왜? 서로 무슨 각일까? 맞꼭지각. 맞꼭지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마주보는 각.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맞꼭지각이니까 1번, 3번이 같겠죠. 자, 이걸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1번, 3번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도 했었죠. 자, 1번하고 동의각은 5번이죠. 자, 1번하고 5번은 크기가 같습니다. 왜? 동의각이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번, 3번이 같죠? 1번하고 5번이 같죠?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3번하고 5번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3번하고 5번은 서로 무슨 위치에 있다? 엇갈림 위치에 있다. 엇각. 3번하고 5번은 서로 무슨 각이다? 엇각. 그러니까 평행선이 주어져 있다면 모두 같다, 엇각의 크기도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성질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 1번. 자, L과 M이 평행하죠. 자, 평행한 직선이 있고 한 직선하고 만났어요. 자, 130도 X, 왼쪽 위 서로 무슨 각이죠? 얘네 두 개가 동의각입니다. 동의각. 자, 평행선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그러니까 각 X는 몇 도가 되겠다? 180이 아니잖아. 자, 130도가 되겠죠. 동의각이니까 크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LM 평행하고 N하고 만났죠. 자, 50도. 자, X. 자, 평행선이 있고 한 직선하고 만나서 요 안쪽에 생긴 각 중에 50도하고 X 서로 무슨 위치에 있죠? 엇각이죠. 서로 엇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크기가 같겠죠. 자, 각 X는 50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죠. 성질만 알면. 자, 다음에 3번. 삼각형 중에서 서로 합동인 것을 찾아서 합동기호, 짝대기 3개, 상변기호가 적고, 자, 합동기호를 써서 나타내고 그때 합동 조건을 말하시오. 자, 이것도 내용 정리 조금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거 삼각형의 합동 조건 몇 가지가 있었죠?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보통 간단하게 표현해서 SSS, SSS. 자, 이거 두 번째 SAS, SAS. 자, 세 번째 ASA, 아싸. 이런 3가지 합동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였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S는 사이드의 약자입니다. 사이드, 변. 자, 그 다음에 A는 앵글. 뭐죠? 각. 자, 그러면 스스스는 결국에 뭐야? 변변변이야. 변변변. 자, 이건 뭐야?
대응하는 세 변이 같다. 자, 세 변에 뭐가 같다? 길이가 같다.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에 합동이 된다. 왜? 세 변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작도를 해보면,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모양과 크기가 딱 한 종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세 변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작도를 해보면,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모양과 크기가 딱 한 종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변이 다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모양과 크기가 한 가지 종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스는 뭐야? 변하고 각하고 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각이 변하고 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변하고 변 사이에.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냐면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거기에 또 뭐? 각의 크기가 같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합동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각이 아니고 뭐냐면 두 변의 끼인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끼인 각. 변하고 변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각. 이걸 끼인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끼인 각. 중요합니다. 끼인 각. 그냥 각이 아니고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합동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아싸는 뭐죠? 각하고 변하고 각이죠. 자, 변 양쪽으로 각이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냐? 이건 어떤 경우냐면 한 변에 자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자 여기에 무슨 조건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야 되냐면 양 끝각. 양 끝각.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변하고 양쪽에 끼어 있는 이런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변 두 개가 주어져 있고 끼인 각 크기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모양과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이 되는 거고, 한 변하고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면 이걸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모양과 크기가 한 가지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합동이 된다. 이런 세 가지 합동 조건, 사스, 아싸, 이렇게 세 가지의 합동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고,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합동 기호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대응하는 점의 순서를 맞춰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삼각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합동인 게 뭐가 있을까? 자, 일단 요 삼각형을 보면은 변 두 개하고 끼인 각이 있죠. 자, 요 삼각형은 변 하나하고 끝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양 끝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은 변 하나 있고 각이 두 개가 주어져 있죠. 이거 각이 있는 겁니다. 이거 90도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삼각형은 변에 대한 정보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변이? 10cm라는 거. 자, 근데 첫 번째 삼각형은 변 두 개가 길이가 주어져 있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변 두 개가 길이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조건이. 조건 자체가 아예 달라요. 변 두 개, 여긴 변 하나 정보가.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게 합동이 될 건데 정보가 좀 부족해. 왜? 합동 조건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싸, 한 변하고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합동을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거는 한 변하고 양 끝각이 주어져 있는데 세 번째 거는 양 끝각이 주어진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삼각형은 내각의 크기의 합이 얼마가 되죠? 180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삼각형은 양 끝각이 주어져 있는 거고 이 삼각형은 90도, 30도. 자, 합치면 얼마죠? 120도죠. 그럼 나머지 한 각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 왜? 합쳐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나머지 한 각이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죠? 60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결국에 뭐다? 한 변 10하고 양 끝각이 30도, 60도. 한 변 10, 양 끝각이 30도, 60도. 어때요? 같죠? 자, 그러니까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합동 조건은 뭐죠? 아싸죠, 아싸.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경우. 자, 그래서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나타낼 거니까 기호 사용해서 나타낼 거니까 자, 삼각형 DEF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 DEF하고 합동인데 자, 삼각형 대응하는 점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D
60도죠. 자, 60도에 해당하는 점 어디죠? G. 자, 그 다음에 2는 뭐죠? 30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I가 되겠죠. I. 자, 그 다음에 남은 점 뭐요? H. 이렇게 나타내줘야 됩니다. 점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대응하는. 아주 중요해요, 이거. 만약에 삼각형 DEF하고 삼각형 IGH 이렇게 나타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틀린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알겠죠? 중요한 거 점 순서 맞춰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4번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아마 까먹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것도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어떤 게 있었냐? 삼각형에서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죠? 180도입니다. 자, 그냥 편의상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1번, 2번, 3번은 합하면 몇 도가 되죠? 180도가 됩니다. 자, 요 3번 각을 끼고 있는 요 점에서 연장선을 좀 그어줄게요. 연장선. 자, 연장선을 긋고 이 변과 이 변이 만드는 각의 크기를 4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합치면 몇 도가 되죠? 3번, 4번. 자, 3번, 4번 합치면 뭐? 180도가 됩니다. 평각이니까. 자, 180도, 180도. 같죠? 그럼 결국엔 무슨 얘기가 돼? 1번, 2번, 3번 합한 거하고 3번, 4번을 합한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럼 등식이야, 등식. 그러면 양변에서 같은 값을 빼. 3번, 3번을 빼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1번, 2번 합은 뭐하고 같다? 4번하고 같다. 자, 삼각형이 있는데 자,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이웃하지 않은 한, 자, 요 4번 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외각. 바깥쪽에 만들어지는 각. 내각은 안쪽에 만들어지는 각. 1, 2, 3 이런 각을 내각이라고 하고 내각. 자, 그리고 점에서 연장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변하고 변이 만드는 각. 이걸 외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이웃하지 않은 외각. 자, 1번하고 2번하고 이웃하지 않는 외각은 4번입니다. 그래서 한 외각의 크기와 같다. 이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몰라도 그냥 구할 수는 있어요. 자, 60도, 50도. 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가 되죠? 180도가 되죠. 자, 두 개 합쳐서 110도. 자, 그러니까 각 x는 몇 도가 되겠다? 70도가 되겠다. 자, 각 x는 지금 점 C에서 연장선 그어서 선분 AC하고 만드는 외각이죠. 자, 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하고 같아요. 자, 그러니까 각 x는 40도, 80도 합친 거하고 같아야 되니까 몇 도? 120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꼭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도 돼? 그냥 구하면 돼. 자, 180도니까 어떻게 돼야 돼? 80, 40 더하면 120. 자, 그러면 이 나머지 한 내각은 몇 도가 돼? 60도가 돼. 자, 이거 구하면 돼. 자, 60도하고 x하고 더해서 몇 도? 180도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각 x는 120도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직접 구해도 돼요. 성질을 몰랐어도. 다각형에서 우리가 할 얘기는 상당히 많아요. 정리할게. 뭐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 외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지, 외각의 합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까먹었으면 꼭 찾아서 내용 정리를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